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침에 어떻게 여는가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 지은 이는 마스너 슌며, 옮긴 이는 부유나, 발행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만난 행운은 도미노처럼 하루 종일 차례차례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운 좋은 아침은 운 좋은 하루를, 운 좋은 1년을, 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의 시작부터 좋은 운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는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인생이 천양지차로 달라지지요.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며 이 책에서 아침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조언합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거나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아침이 어떤 의미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좋은 운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거기에 덧붙여 행운 체질로 바꿔주는 12가지 아침 습관, 행운을 끌어당기는 12가지 행동, 마음이 편안해지는 12가지 생각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아침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매사에 좋은 인연을 맺고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지 알려줍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아침 습관 하나를 실천했을 뿐인데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도 좋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밤 1시간보다 값진 아침 10분.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요? 아마도 아무튼 바쁘다, 정신없다, 늘 마음이 급하고 허둥거린다 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누구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체로 아침은 아무튼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침이야말로 다양한 일을 하며 느긋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보람있고 훌륭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바로 아침이 쥐고 있죠. 그러니 아침이야말로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아무튼 정신없고 바쁘다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관점으로 아침이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아침이 시작됩니다. 전날의 피로는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풀리지요. 즉 아침은 몸의 피로가 말끔히 회복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고민이나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해도 몸이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면서 그런 감정은 희미해지거나 자취를 감춥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벼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새로워진 시간이 아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간이지요.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귀중한 아침을 그저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며 다 보내버리다 보니 이보다 더 아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모처럼 정돈된 컨디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사람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정을 바쁘게 소화해내느라 밤에는 무척 피곤합니다. 체력도 떨어져 있고 당연히 활기와 집중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컨디션으로는 무엇을 해도 효율이 오를 리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과가 좋지 않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읽어도 집중력이 떨어져 웬만해서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므로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아침 해보면 어떨까요? 집중력도 의욕도 체력도 넘쳐 흐르는 아침에는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밤에 1시간 이상 걸렸던 일도 아침이라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작은 성취가 온종일 자신감을 준다. 요즘 여러분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업무는 물론이고 인간관계도 편치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실수가 잦아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깁니다.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언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유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꼽자면 성취감과 만족감입니다. 어떤 일을 똑부러지게 완수한 후에 느끼는 성취감과 거기에 따라오는 만족감은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 자신감에서 여유가 나오지요. 주위를 살펴보면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넘칩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자신감,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량에 대한 자신감, 이런 자신감에서부터 여유로운 행동이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감의 바탕에는 틀림없이 이만큼 완수했다 혹은 이런 시련을 잘 극복했다 하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취감과 만족감이 자신감을 불러오고 자신감은 여유를 불러옵니다. 이런 선순환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선 성취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무언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기본 방법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중구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조주종심이라는 선승의 이야기 중에 조주세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탄생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수행승이 조주선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네 아침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사용한 바루를 씻으시게. 이 말을 듣고 수행승은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밥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사용하는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수행의 요점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은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뿐이라고 이 일화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침을 먹은 후에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두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네. 설거지는 저녁에 돌아와서 해야지 하며 뒷정리를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로 집을 나섭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인데 설거지까지 하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할 일을 남겨뒀다는 느낌은 집을 나온 후에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말입니다. 낮에 일을 하다가 문득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네. 혹은 집에 가면 설거지해야 되는데 아, 피곤해, 귀찮아 라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로는 업무든 인간관계든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 뒷정리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말끔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성취감이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에는 시간이 없는 걸요. 이런 생각은 변명일 뿐입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설거지든 이불 정리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침에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느낀 작은 성취감이 하루 종일 마음에 얼마나 큰 여유를 선사하는지 직접 느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5분) 청소.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해진다. 잠에서 깨어나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침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지각하기 십상이죠.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허둥지둥 뛰쳐나가던 일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아침 시간이 충실해지면 하루가 충실해지고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수십 년,
결국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청소입니다.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청소를 하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휴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수밖에. 보통 청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런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딱 5분 만에 끝내는 청소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구역을 정해 딱 한 곳씩만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부엌 찬장, 욕조, 거실 소파 위, 식탁, 침대, 화장대, 화장실이나 현관도 물론 작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테니 구역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구역 중 어딘가 딱 한 곳만 아침 청소 타깃으로 정해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현관, 화요일은 냉장고, 수요일은 화장대, 목요일은 욕조 같은 식입니다. 평일에 손이 닿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휴일에 청소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구역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닦을 때는 닦는 일에만, 쓸어낼 때는 쓰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선어가 있습니다. 일행 삼매. 삼매는 삼매경의 그 삼매입니다. 일 삼매경, 놀이 삼매경 할 때 사용하죠. 정신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을 철저하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에서 운수승이 청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걸레를 손에 들고 그야말로 질풍 같은 속도로 복도를 재빠르게 닦아나갑니다. 다름 아닌 청소 삼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구역이든 청소를 끝내고 와, 깨끗해졌어 라는 느낌이 들면 아침 청소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구역이라도 청소를 마치면 반드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상쾌해지고요.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선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소재, 이신심. 신심은 글자 그대로 부처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첫째가 청소이고 둘째가 믿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 마음보다 청소가 먼저라는 뜻이지요. 청소는 단순히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묻은 얼룩이나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직접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소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 자체에 몰두해 보세요. 마음에 묻어있던 얼룩과 먼지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정돈된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아무리 마음을 정돈해 본들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 청소는 다름 아닌
마음을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아침을 열기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현관 정돈. 행운은 깔끔한 현관으로 들어온다. 현관이라는 일상의 단어가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다시피 현관은 출입문에 붙은 공간으로 신발이나 우산 등을 놓아둡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현은 현묘한 공간, 즉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관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바라며 가르침을 청하는 입구를 현관으로 여겨왔습니다. 일본의 선사에 가보면 입구에 가카조고 혹은 조고가카나 간가카라고 쓴 현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 발밑을 잘 비추어 돌이켜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조금 변화하여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선사의 현관에 걸어놓은 이 글은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므로 신발을 가지런히 한 후에 들어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비단 선사에서만 한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이 선어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었다면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할 필요도 없이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항상 착실하게 하라는 것이 이 선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고들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상상할 수 있듯이 집의 얼굴인 현관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구두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더러운 흙먼지와 잡동사니가 뒤섞인 상태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쉽게 상상이 됩니다. 행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우선 현관부터 정돈해 보세요. 정돈의 기본은 상쾌하고 청결하게입니다. 신지 않는 구두가 여러 켤레 나와 있거나 장바구니, 우산, 자전거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까? 집이 너무 좁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여 현관을 상쾌하고 청결하게 정돈해 보세요. 현관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배웅해주고 저녁에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공간입니다.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외출할 때는 자, 오늘도 힘내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이 듭니다. 매일 쓸고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현관을 깔끔하게 청소해 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눈으로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만으로 상쾌하고 청결한 현관이 유지됩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작은 선반을 두고 화분이나 꽃 한 송이를 놓아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꽃은 계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기와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또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현관에 향을 피우거나 향초를 켜두면 한층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도착할 즈음에 미리 향을 조금 피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면 최고의 환영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현관은 집에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성을 발휘해서 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의 첫인상이자 얼굴인 현관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취향껏 아름답게 꾸미고 싶지 않습니까? 거울 속의 나에게 질문하기. 오늘 생이 끝난다 해도 그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아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볼까요? 여성이라면 세수할 때, 화장할 때, 옷을 입을 때라는 답이 많고, 남성이라면 세수할 때와 옷을 입을 때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성들은 피부가 칙칙해졌네, 화장이 잘 안 먹었네,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라고 대답하고, 남성들은 일단 수염을 제대로 깎았는지, 머리가 들뜨지 않았는지, 넥타이가 빗뚫지 않은지 정도를 확인해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 거울을 보고 외모를 체크한다는 뜻이지요.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다양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췌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지금 하려는 그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아니다 라는 대답이 며칠이고 이어진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삶의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즉 내면을 체크했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오늘은 이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일을 차례차례 해나가겠지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오늘 생이 끝난다고 해도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선의 사고방식입니다. 선에서는 한순간, 한순간에 지금을 열심히 살라고 가르칩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해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선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조동종의 선승, 오도카와 고본을 스승으로 섬기며 가르침을 받아 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의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조동종의 대본산인 후쿠이현 에이헤이사에 몰래 찾아가 자선 모임에도 여러 번 참가했다고 합니다. 검은색 터들넥 티셔츠에 청바지뿐인 그의 심플한 패션도 선의 생활 방식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물은 편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사람도 자칫하면 나태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귀찮고 어려운 일은 피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태해지려는 마음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러면 안 돼. 지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려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일은 역시 꼭 해야 할 일이야. 좋아, 힘내자.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면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선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의 자신이 웃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웃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활짝 웃는 얼굴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생명 에너지의 근원.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매일 잘 챙겨 먹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30대 남성은 30%가 조금 넘고 20대 여성은 25%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생명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애정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 역시 아침 식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는 아침으로 흰밥에 된장국, 달걀말이, 채소조림, 매실장아찌, 채소절임 등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제철 과일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과일은 밤보다 오히려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행 기간에는 아침으로 죽을 먹습니다. 죽에는 참깨와 소금을 1:1 비율로 섞어 볶은 후 살짝 찌은 것으로 간을 맞추는데 그것만으로도 무척 맛있습니다. 죽은 바루라고 부르는 오치를 한 그릇에 담아 먹는데 참깨의 향과 오체의 옅은 향기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좋은 풍미를 냅니다. 이 죽이 위장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 기간 중에 배탈이 나는 운수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침에 먹는 죽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아침 식사로 죽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아침 죽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수행 기간 중에 아침마다 죽을 먹은 덕분에 저는 피부가 밝아졌습니다. 물론 스님들이 먹는 모든 식사가 육류와 어패류를 넣지 않은 채소 요리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미백 효과의 주역은 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약간 검고 칙칙했던 운수승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한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로 변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침 식사로 죽을 먹어보세요. 다만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을 직접 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죽을 끓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만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만 요령만 익히면 조금도 귀찮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쌀을 갈아 뚝배기에 담은 후 물을 부어 준비해 두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불을 켜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죽을 직접 끓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죽을 만들어주는 전기밥솥도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사용해도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손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 먹는 것과 비교하면 직접 만든 아침 식사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다릅니다. 먹는 자세도 정중해지고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지겠지요. 당연히 잘 먹겠습니다와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을 먹는 아침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 좋은 온화함이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른 빵을 씹다가 커피를 원샷하고 뛰쳐나가는 아침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해 보자면 아침으로 죽을 먹은 날은 다 하루 동안만 동물성 단백질을 끊고 채식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 하루를 디톡스의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육식에 치우친 식사를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고 성격도 급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채식 디톡스로 마음을 온화하게 가꾸어 보세요. 소중한 마음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업무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한 시기를 경계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의 확산입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면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걸 때와 달리 이메일은 받는 사람이 편한 시간에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무척 편리하지만 이메일을 쓸 때는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메일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연락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나 개인적인 모임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라면 이메일만큼 편리한 수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일을 사용하여 사과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무례한 일을 저질렀을 때 상대에게 이메일로만 사과한다면 상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겨우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내겠다는 거야 성의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 것이 분명합니다. 선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수. 이 말은 원래 스승과 제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중한 마음은 확실히 얼굴을 마주하고 전해야 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과나 부탁은 먼저 마음을 확실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고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를 깊이 숙일 때 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히 청할 때 비로소 마음이 전해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런 성의입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는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완전히 쓸데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특히 밤에 화난 감정을 이메일에 담아 보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밤의 어둠은 불안을 불러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거슬렸던 사람의 말을 밤에 떠올려 보고 화가 점점 커졌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하지만 아침에 다시 떠올려 보면 뭐야,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끓어오른 화를 말로 늘어놓는다고 해도 종이에 쓴 편지라면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이 정도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화가 났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전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밤이라는 유물이 부추긴 화를 그 자리에서, 그것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이메일은 다음 날 아침 더 큰 고민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버리다니 어쩌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 글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긴 고민은 소중한 아침 시간을 망칩니다. 이메일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지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할 때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문자 메시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